네, 여러분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 건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라돈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홈 인스펙션, 자동차 검사를 하듯이 주기적으로 우리 가정이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를 환경적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방법,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홈 인스펙션입니다. 예. 자동차 뭐 검사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예,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80년대에 환경 재난을 겪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저것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라돈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수리를 하고 이제 그런 제도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집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 무슨 먼지라든지 침구류, 먹는 물,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무슨 라돈 방사능 이런 문제,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폐수 처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고. 층간 소음 문제도 있고. 층간 소음도. 층간 소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화재가 나도 제대로 이게 알람이 울리지 않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이 또 그러고 또 지자체가 원해 가지고 시작된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스몰 비즈니스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입니다. 미국에서 70년대 말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러버 커넬 사건인데 미국의 그 뉴욕주에 그 나야가라 폭포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나야가라 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70년대 초부터 가정집 지하실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고 말입니다. 하수구에 뭐 검은 액체로 부식이 되고 주민들이 피부병, 두통, 또 유산율이 아주 높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야가라 가제트. 근데 이제 그때 이 나야가라 가제트라는 그 지방 신문 기자가 과거를 추정해 보니까 이 지역이 1940년대 이럴 때 유독성 물질을 매립을 했다. 그 매립한 지역 위에다가 집을 짓고 또 학교도 짓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 로이스 깁스라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만성천식을 일으키고 뭐 거기다가 신장 질환 또 일종의 발작 같은 간질병도 일으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신문을 보고는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 것이 학교 아래 매립된 유독성 물질 때문이다. 그 전학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미국도 이게 자기 지역을 옮기지 않으면 전학을 못 하는 모양이라고요. 학교에서 거부를 하니까 이분이 뭐 했는가 하면은 이 학교를 없애야 한다. 폐쇄를 청원하고 언론 매체에 공개하고 뭐 지역 주민과 이 집단 항의를 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그 사건 때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이제 학교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사는 집 지도를 그려놓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한 거죠. 이 집은 어떠냐, 저 집은 어떠냐, 이제 저게 바로 그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시위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된다면 이제 뉴욕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3년도부터 78년도 사이에 출생한 애들이 16명 중에 9명이 정신박약이고 심장, 그다음에 신장 질환, 기형아도 나온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미국에서 이게 78년도 8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거죠. 저기가 뭐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저기 학교가 있었고 학교 주변에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뭔가 하면은 22,000톤의
이 옛날 그 유독성 화학 물질을 매립을 한 거죠. 예. 매립을 하고 200가지의 유독성 물질을 1942년도부터 53년도 사이에 간 거죠. 그때 나오는 기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 지역을 이제 환경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거죠. 네. 선포하고 그 옆에 있는 저분이 바로 로이스 깁스라는 저 사람이에요. 아, 여성. 여성.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다 파내고 이제 다시 정화를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지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 지역을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조사를 해본 거죠. 보니까 그때 85년도까지 조사한 게 뭔가 하면 2766개 오염 지역. 네. 그 중에서 뭐 507개는 아주 심각하게. 그 다음에 또 1990년도까지 또 해보니까 26,000, 거의 한 5만 개 정도가 그리고 뭐 이런 거 그 두 번째 조사하니까 1224개는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오염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 때문에 이제 쓴 책도 나오죠. 그 러버 코넬 마이 스토리라는 저런 건데.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하나 나왔던 게 뭔가 미국에서 1980년대에 슈퍼펀드법이라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초기원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환경이 오염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피해가 생기잖아요. 네. 피해가 생기면은 그 누가 이런데 오염을 시켰느냐, 어떻게 피해를 받았느냐를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 원인을 제공한 자한테 이제 적을 하고 돈을 물려가지고 청소하는데 예. 나라에서 그때 처음 생긴 게 뭔가 하면은 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 국가에서 모든 걸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청소를 하고 빨리 클린을 하고 대신에 뭔가 하면 나중에 이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지고 최대 300까지 벌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예. 들었는 비용에. 예. 그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게 뭔가 초기금법이에요. 저것이 나오고 나서 뭔가 하면은 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미국에 뭐냐. 주택 관리와 거래에 아주 대변화가 생겼다. 그 어느 날 자기 집에 보면은 지하실에서 말입니다. 네. 이상한 물질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는 왜 저런 거를 묻은 거예요? 과거에 저게 이제 뭔가 하면은 저 후크 케미칼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저걸 집어넣고 매립을 하고 학교에다가 기증을 한 거죠. 거기는 거기는 나야가라 시 교육청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니까 나야가라 시 교육청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뭐 땅속에 묻으면 되는 줄 알았는지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주택도 만들고. 그런데 저게 문제가 뭐냐? 이게 유독성 물질이 말입니다. 보통 그 우리 55갤론 드럼통 있잖아요. 네. 드럼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넣는 거죠. 근데 이 55갤론의 드럼통의 수명이 3.0년이랍니다. 아, 녹슬고 뭐 이래 터지는 30년 지나면은 예. 유출이 된다. 예. 어. 그래가지고 이게 매립을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서서히 되니까 이제 30년 수명이 돼 가니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한 곳이 아니고 네. 미국에 뭐 5만 곳에 저런 것이 튀어나오니까 물론 모든 곳이 다 저렇지는 않지만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책에 그런 사건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아마 러버 커넬 사건이 미국의 이 환경 재난으로서는 아주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미국 최초로 환경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48시간 이내로 다 떠나라.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은 아주 재앙이니까 그래가지고 환경 재난 지역으로 처음으로 선포를 한 거죠. 그럼 지금은 저 지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클린했죠. 아, 클린해가 청소를 일부 하고? 재입주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자세히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런 사건이 중요한 예를 건 들어 지금 우리 난지도에 옛날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 매립장 괜찮나요? 난지도도 저게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지만은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모연탄재라든지 또 일부 산업 폐기물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저것이 이제 저 매립은 그냥 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거지요. 그 공원 만들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옆에 이제 지하수가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자수막을 켜고 했죠. 했는데 저것도 끊임없이 서울시 같은 데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냥 둘 필요는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해봐야 됩니다. 예, 최근에 지금 하고, 최근에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암동 지역에 잘 개발은 했지만은 아침에 거기서 나오는 자욱한 안개 같은 게 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해법은 있죠. 저게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뭐가 문제다는 걸 알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러브 커넬이라는 게 그 지역이군요. 예, 그 지역을 말하는데 예.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 보면 아실 거고 뒤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라돈 주택 있잖아요. 바로 저 사람인데 저기에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리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때 살고 있었던 거는 뭔가 하면 하루에 담배를 135값씩 피웠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집에 살았던 거죠. 저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또 미국에서 뭐 했느냐. 미국의 전 지역의 라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EPA 미국 환경부택이죠. 매버버 라돈존, 라돈을 했는데 몇 가지 주마다 이제 한번 보면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게 뉴욕주인데 저 빨간 것이 있잖아요. 네. 빨간색이 보면은 4 피코 큐리, 그 기준치 이상이 되는 거죠. 주의 한 반이죠, 그렇죠. 밑에 있는 뉴저지주도 뭐 일부 그렇고. 근데 이런 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저거 하고 체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저 지역 자체가 무슨 뭐 라돈 밑에 화감이 깔려 있다든지 해서 라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 지 땅에서 그냥 나오는 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정발해가지고 인체에 그걸 피해를 안 주는 거죠. 예. 근데 집을 지으면은 그 집에서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인체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보면은 뭐 또 일리노이 같은 데도 한 반이 저렇고 말입니다. 저 사람이 살았던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것도 뭐 엄청나잖아. 여기 보면 이 자료가 하나 있어 보면은 라돈 팩트라 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집들의 40%가 가이드라인 이상이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저 사람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저런 사람을, 저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미국 전 지역에서. 그렇군요. 저게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는 바람에 미국의 이 주택 관리와 거래에 대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저거 하죠. 관리하죠. 저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이 홈 인스펙션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 말이 나오면서 결함주택 증후군. 우리나라에서는 시크라는 말을 쓰는군요. 새집 증후군이란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에요. 새집은 좋은 집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 말은 뭔가 하면 결함주택 증후군이에요. 시크하우스 신드롬. 그 새집 증후군도 결함주택 증후군의 일종이죠. 네. 이게 왜냐하면은 바로 결함주택 증후군은 뭔가 하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집. 이게 다 이제 결함주택 증후군이죠. 그리고 빌딩 신드롬 나온 거예요. 빌딩도 지금 이 빌딩도 과연 사람들이 지나는데 괜찮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 빌딩이 병들어도 대부분 비즈니스는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저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자료인데 말입니다. 집이 16채 중에 한 채가 라돈이 기준치를 넘었고, 하이 레벨이고, 10채 중에 한 채가 물이 새고 있고, 6채 중에 한 채가 구조적 결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과거에 그 납으로 된 레드 베이스드 페인트, 납으로 된 거, 저기 이제 납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한테 물론 애들한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사람도 다 그런데 저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스모크 알람, 여기는 우리 화재 알람 있잖아요. 저게 작동하는 게 4가구 중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 때문에 보십시오. 빌딩에 문제가 생기니까 눈이 따갑고, 뭐 빨리 피로하고, 기침도 나고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어지럽고, 이런 정태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빌딩 증후군의 정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뭔가 홈 인스펙션 제도가 등장했고, 이것이 아주 성업 중에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게 이게 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주택 생활 환경 정기 검진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거죠. 이건 나라에서 규제하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어떤 그 살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제도라고 해요. 이게 꼭 우리 저거하고 같죠. 우리 건강검진하고 똑같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게 라돈인데 라돈도 체크를 해가지고 뭐 4피코 큐리 이상 되면은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4피코 큐리 이하 된 거를 적어도 2피코 큐리 이하로 다 제거를 하는. 저게 바로 밑에 중간에 있는 저 그림이 바로 뭔가 하면은 저 집이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제 굴뚝으로 빼는 거. 빼고. 또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라돈 나오는 자기들 집 지하수에서 라돈 나오는 집들이 많은 거지. 네. 근데 집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집은 저런 식으로 라돈 나오는 물을 라돈을 빼버리고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먹었는데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결국은 이쪽의 개념은 이거예요. 생활 환경에 투자를 하면 의료비를 줄인다. 네. 그 개념으로 이런 제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저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풍수에 의존해서.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저게 이제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뭔가 자기 집이 어디에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게 저게선 사진 촬영하면은 지붕으로 나가는지 창문으로 나가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냉방, 난방 이런 것 우리는 지금 아직도 우리 집에서 얼마 에너지가 나가는지 우리가 지금 그 히팅에 나가는 건지 또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건지 분석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걸 막아주면은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죠. 저런 제도를 이제 하는 거죠. 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밑에 보면 전선 같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예. 저런 것들도 체크를 해가지고 불날 화재 위험이 있는지. 우리 지금 화재 나고 나면 대부분 다 누전이니 뭐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누전도 사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저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여기는 그린홈이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말고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나오게 된 게 뭔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예. 집을 사고 나니까 자기 집에 말입니다. 이상한 물질 나오고 하면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군요. 거기 또 거기에다가 뭐 파이프가 뭐 녹슬어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부동산 거래할 때 환경 인정제를 하는 거지. 당신 집에 건강 검진을 해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페이지 1, 페이지 2 이런 식으로 페이지 1은 뭔가 문제가 있나 없느냐. 예. 페이지 2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드느냐. 이런 식. 지금 우리나라 저건 합니다. 그이기는 대기업들이 공장을 사고 파고를 갔잖아요. 예. 그럴 때는 저게 환경 인정제 사이트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예. 공장 사오니까 이 공장에서 말입니다. 땅 속에 파이프가 이상하고 뭐 땅 속에 뭐가 묻혀 있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대부동산은 지금 우리나라도 저게 80년대에 그때 한참 우리가 그 IMF 때문에 M&A 나오고 할 때 미국에서 이걸 해외에서 이걸 살 때 자기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루어지는 걸 봐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큰 그건 하는데 주택에는 전혀 그걸 안 하죠. 또 하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폐업을 하잖아요. 그 폐업을 할 때 그냥 공장 두고 떠나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폐업할 때도 나라에다가 내가 폐업을 하는데 이 폐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두고 갔을 때 생기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지금 일부는 저거 하긴 하죠. 예. 일본은 하죠. 주유소 뭐 예. 화학물질 취급하는 이런 데는 그렇죠. 예. 아마 저걸 하는 예. 거거든요. 그때 저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80년대에. 예.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규제는 많아지겠는데요. 근데 저게 규제가 일부 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네. 화재를 줄이고 네.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저걸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미국에서는 저걸 상업 베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상업 베이스.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홈 인스펙션 해주는 회사들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 정부에서는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그 홈 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네. 환경 기사를 몇 명을 둬야 된다든지 또 거기에 기계를 어떻게 저기 상당히 많은 기계가 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경기사라는 제도가 있나요?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환경기사 그 제도. 환경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봐야죠.
시험 우리 거기네 지금 김문수 우리 지사님이 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중에 유일하게 환경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80년대 저 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상당히 많이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기사도 많습니다. 의사만 하신 줄 알았더니 환경 기사도 하셨군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면 나오는 집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성면 나오는 문제 또 뭐 지금 요리할 때 지금 저런 게 환기가 안 되니까 저런 문제, 악취 문제 또 최근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빛공해라고요. 예. 빛공해 문제. 그 다음에 녹설고 층간소음 최근에 좀 중요하게 이슈되는 게 뭔가 하면 전자파 같은 것들이. 네. 전자파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안테나 있잖아요. 휴대폰을 이걸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안테나가 필요해요. 중계기가. 예. 거기에서 이게 외국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중계기가 가까이 있는 집들은 안 좋은 거죠. 그게 얼마나 피해가 되느냐. 그런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나오는 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칩이 우리를 죽인다? 예. 참 겁나네. 칩이 우리를 죽인다. 독, 적과의 동, 허정림이라는 분이 있었고. 제한테 박사학위를 받았는 제자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쓴 책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걸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집에 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집이 옛날에 우리 살던 집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그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그냥 좀 피곤하고 이러고 몸에 좀 안 좋고 하면 이게 다 이런 현상이구나. 나이 드니까 이러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 찹투를 보니까 집 과연 안전한가 아름다운 실크 벽지의 두 얼굴. 실크 벽지도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죠. 예. 무늬만 원목인 바닥재, 페인트, 도장재, 중금속, 소파, 우아함 속에 숨은 독소, 침구류, 잠자는 동안 흘러나오는 독소. 우리 집 침대기 너무 오래됐는데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침대 오래되면 바꿔야 됩니까? 그것도 오래됐다고 바꾸는 보다도 어느 정도 원래는 많이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하고 말입니다. 예. 클린할 필요는 있는 거죠. 블라인드에도 무슨 독소가 있네요. 그 페인트 쓰고 하니까 그런 것들. 카펫, 옷, 일회용 기저귀, 향수, 아름답지만 위험한 향기, 향수군요.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독, 호호, 가전제품과 조리기구. 우리 집 유해 독소 퇴치법도 있긴 있군요. 예. 환기를 해라, 그렇군요. 예. 이런 책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라돈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지난번도 말씀드린 라돈이 지금 라돈 위험 구간이 실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일반 주택 같은 거는 보십시오. 33%가 있고 평균이 156.9인데 제가 왜 이 라돈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라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의 라돈 기준이 4피코큐리고 이걸 베크렐로 환산하면은 148인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4피코큐리도 보통 4피코큐리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4피코큐리만 하더라도 하루에 담배 4가치를 피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2피코 아닙니까? 4피코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그 8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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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피코큐리도 보면은 4가치를 피우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 나라에서 미국도 8개 담배 피우는 거 정도는 허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걸 기준을 정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더 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라돈의 리스크인데 이게 미국의 EPA에서 나오는 거의 교과서적인 이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말하는 건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제 4피코큐리 아니에요. 4피코큐리인데 그 4피코큐리는
지금 1000명당 7명이 저 폐암에 걸릴 확률 정도인데 그 정도는 허용한다. 그 정도는 왜 허용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차 사고 나서 죽을 정도의 리스크다. 그래가지고 픽스 유어 홈 집을 고쳐라.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4피코 큐리 아예 2피코 큐리도 뭔가 하면은 컨시더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2피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정집들은 평균이 지금 156 베크렐인데 저 베크렐은 전부 4피코 큐리를 다 넘거든요.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거 있어요. 특히 저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담배에 의해서 폐암에 걸릴 것보다도 라돈에 의해서 걸릴 확률이 20배나 높자. 아마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나는 그런 저 자료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아마 폐암에 걸린 집은 거의 대부분 집 때문에 걸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저 보십시오. 저게 좀 더 EPA에서 그래서 미국에 웬만하면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의 1월 달은 라돈 액션 만스다. 그 우리 왜 가정의 달 뭐 이런 거 하듯이 말입니다. 라돈의 달이군요. 라돈의 달. 그 왜 1월 달로 정했느냐 하면은 1월이 겨울이니까 환기를 제일 안 하니까 그때 피해가 많다. 그 실제로 저 라돈 자체가 그리고 지금 아마 미국에 그 누가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우리 한 1년, 2년 가서 말입니다. 집을 렌트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은 라돈 테스트를 했다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파트 임대하는 사람들이 저걸 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당신 집들은 이거를 라돈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라돈 세이프 하냐 안 하냐. 어? 그 증명서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임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홈 인스펙션 전문 컴퍼니들에게 가서 그 인정을 받군요. 인정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미티게이션, 그 줄이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 집은 지금 안전하다. 네. 네. 그 지금 상당히 거기에 포함되는 게 결국은 라돈뿐만 아니고 뭐 수도관 파이프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시 집도 사고 팔고 할 때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여성 암의 폐암의 1위가 여성 사망 원인의 지금 1위가 폐암이잖아요. 네. 과연 뭐 때문에 그러냐? 담배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계속 환경성 질환도 급증하고 있는 저런 상황들. 그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생활 수준은 향상되면서 환경성 질환은 보통 향상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줄어들고 관리를 잘 못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더더욱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말입니다. 집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 자기 집을 잘못 관리하면 옆집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화재가 나면은 다 아파트 가고 얼마 전에도 지금 뭐 어디 LP 가스 터져가지고 그 집만 터진 게 아니고 그 옆집 네 집이 다 그냥 폭발당했다는 거예요. 그 옆집은 뭐냐 이거지. 운 나쁘게 있다가 그 저렇게 LP 가스 폭발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홈 인스펙션을 했으면은 이 집은 위험하다 안 하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층간 소음 문제 뭐 우리가 붙어 사니까 더더욱 제가 생각할 때는 홈 인스펙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울이 선진 대도시가 되려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가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할 거는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러이러한 그걸 할 거는 기업체 자격을 등록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검사하고 수리 비용을 우리 그냥 병원 갔다 오면은 거기는 저기서 세제 혜택 주듯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또 초기에는 권장했다가 뭐 중요한 지역은 의무 사항으로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저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또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로 그 대신에 저게 뭔가 하면은 일부 저것도 필요해지죠. 장비가 많이. 제가 환경 이 분야를 좀 알지만은 우리 집이 과연 어떤지 잘 몰라요. 왜? 기계가 없으니까.
그 기계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지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새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면은 좋을 거라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홈 인스펙션 제도. 예. 이거는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집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그렇죠. 예. 한번 뭐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은 적어도 자발적으로 네. 그리고 또 아랫집이 또 이상한 집이 있으면 또 어떻게 윗집까지 다 피해를 주니까 필요가 하지 않나 싶어요. 건강한 집 예. 인증서네. 예. 말하자면. 그렇죠. 그죠? 예. 아주 재밌는 제도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